안녕하십니까? 월드 신뢰TV의 공인중개사 안순웅입니다. 얼마 전 제 블로그 포스팅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세제 공약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일상과 관련 부분을 더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세제 개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임기 동안 주택 공급, 또 취득세 등 세제 개편과 대출에 관한 내용,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 부분인데요. 임기 5년 동안 250만호 예정으로 서울 50만호와 수도권 130만호, 그리고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집 20만호, 재건축, 재개발 47만호를 공급 예정입니다. 청년 원가주택이라는 것은 2030 세대를 위주로 공공분양 주택보다 낮은 원가로 공급해서 입주자가 그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하는 구조이며 5년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을 해서 차입금 70%를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역세권 첫집이라는 것은 지역별 역세권의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가 아닌 공공분양주택으로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 에게는 누진 과세로 완화한다는 건데요. 현재 2주택은 8%, 3주택은 12%의 취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6억 초과와 9억 초과의 높은 상승률을 위해서도 누진공제를 적용 예정인데요. 현재에도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는 1%에서 3% 사이로 금액 구간별 세액 적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를 적용 예정이고요. 양도세의 경우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양도세가 3주택자에게 플러스 30% 중과가 되어서 세율이 최고 75% 정도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으로 한 장의 고지서를 고지할 예정인데요. 건물분, 토지분 재산세와 12월 종부세는 현재 분할 고지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 수준인 95%로 동결한다고 하는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것은 공시지가에다가 공제액을 제외한 후에 곱하는 특정 비율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세액 부담도 따라서 커지게 되는데 이때 적정한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2019년부터 매년 5%씩 올라서 올해는 100%가 되는데 작년 수준인 95%로 동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는데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 종부세가 많이 나왔더라도 직전 연도에 납부했던 종부세의 기준으로 상한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1주택자와 비조정 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에는 150%에서 50%로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적용을 했었는데 주택 가격에 따라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으로 주거 수준을 향상하는 건데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신속한 절차와 용적률 상향을 도모하고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해서 수직과 수평 증축의 기준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 면제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 가중치를 보면 그동안 50%였던 구조 안정성을 30%로 낮춘다고 합니다. 이 구조 안정성 부분에 속하는 부분은 골조라든가 집안, 균열, 바닥 등을 말합니다. 고양시 일산에서는 2020년 1119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15곳의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 있었는데요. 고양시 일산 동구 흰돌 4단지가 선정이 되어서
이미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도 고양시 일산 서구 3호선 주유업역 역세권 단지인 문촌 16단지 뉴 삼익 아파트와 강선 14단지 두산 아파트가 조합 설립 후에 현재는 조합 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서 리모델링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이 250% 이하로 두고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으로 인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원활한 협업으로 진행이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0년이 되어가는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해나가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기준 완화 부분에서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가 그동안 다주택자들에게는 대출이 안 되었었는데, 이제 세제가 개편되고 난다면 보유주택수별 차등으로 최고 40%까지 가능하게 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상환을 80%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저리로 대출도 가능하게 해주고,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 대출 및 이자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LTV 상한은 지역에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법 보겠습니다. 임대법으로는 매입 임대용 소형 아파트인 60제곱미터 이하 약 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임대차 3법은 전면 재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내심 마련과 취약계층에 알맞은 주거 환경 보장을 위해서 새 정부의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은 또 국회 통과라는 또 과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일기 신도시의 일산의 호재와 환경 인프라를 알려드리며 마무리해드릴까 합니다. 윤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공약으로 인해서 힘을 받은 부분은 역시 일산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호재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양시 일산에는 GTX-A 그리고 대곡 소사선의 교통 호재가 있고, 일산 테크노밸리 등의 자족 도시로서의 또 호재도 기다리고 있으며, 정발산, 호수공원 등 녹지 비율도 높은 자연 환경을 자랑하고, 백마 학원과와 후곡 학원과와 다양한 초중고의 학세권을 자랑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